자, 이제 이번 시간은 지난 강의 이어서요. 데브난과 노턴의 관계. 그것이 바로 전원의 변환의 관계였다. 이걸 우리가 깨달았죠. 알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써먹어도 된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전화번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녀석을 각각 이 녀석 전화번과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전류원과 그렇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요거 그대로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 그리고 이때 I1은 뭡니까? 바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그대로 계산하면 되니까 I1은 V1을 R1으로만 나눠주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바꿔주고, 이거 역시 이 녀석도 전화번을 전류원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쵸? I2라고 하고, 그때 R2는 R2대로 그대로 오면 되고, 여기에서 I2 역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바로 R2분의 V2 이러면 된다. 그 얘기죠. 그게 끝이지. 이게 바로 사실은 데브난과 노턴의 관계가 바로 이 전원 변환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치? 여기서 얘기한 대로 I1은 이렇게, I2는 요 녀석의 관계를 이용해서 I2를 구했다. 그 얘기죠. 그럴 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2V 6, 9V 3 이렇게 주어지면 이 녀석부터 전류원으로 바꾸면 전류값 얼마입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12를 6으로 나눠주면 되죠. 2A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2A와 그치? 6Ω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9를 3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3A네. 그쵸? 여기도 3A에 3Ω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이 전류원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2A, 5A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5A로 하나로 써버릴 수가 있고요. 얘네 둘은 병렬이기 때문에, 그치? 더한 것분에 곱한 거,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이걸 계산해 보니까 9분의 18, 2Ω임을 알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이 둘의 합 5A에다가 병렬 저항, 그쵸? 2Ω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다. 그 얘기지. 이것을 이렇게 하나의 전류원과, 그쵸? 병렬 저항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우리는 이 전원 변환 관계로부터 이 녀석을 다시 또 하나의 전화번으로 바꿀 수 있죠. 바꿔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녀석 5A가 이쪽으로 다 흐른다고 보면, 그쵸? 5 곱하기 2, 10V가 걸리고 저항에는 변화가 없었지. 그쵸? 10V짜리, 그리고 여기 2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 네 개가 다 동일한 등가회로다. 그 얘기라고요.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 이거 역시 사실 우리가 노턴인지 데브난인지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이 전원 변환의 관계로부터 자유자재로 노턴 회로, 그쵸? 또 이게 데브난, 얘가 노턴, 이런 회로들로 변형을 시켜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치? 할만하네. 그치? 그리고 이제 밀만의 정리로 가보면요. 밀만의 정리도 사실은 그 관계예요. 그 관계. 밀만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 관계를 한 번에 정리했다. 이런 것 뿐이지 별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개의 전화번과, 그렇죠? 직렬 저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궁극적으로 간단히 해보자.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으로 간단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밀만의 정리예요. 뭐 외울 거 없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냥 해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병렬 저항으로 만들 수도 있다면, 그쵸?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뭐 역으로 하나의 전화번과 또 하나의 직렬 저항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밀만의 정리. 우리가 해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 이 녀석을 이렇게 방금 했죠. 이 녀석 V2, R2를 이렇게, 그 다음에 V3, R3도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그치? 이 세 개의 전류원은 더해버리면 되겠고요. 그치? 하나로.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저항도 병렬 저항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그치? 구해주면 되는데, 이 녀석은 I1, I2, I3를 더해주면 되고요. 얘는 뭡니까? 병렬 저항이니까, 그치? 얘는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을 더한 것분의 1을 한 것이 바로 요거였죠. 알지? 이렇게 하나의 전류원과 병렬 저항으로 바꿔낼 수 있고, 또 이 녀석을 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전원 변환에 의해서,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녀석이 여기에 다 전해진다고 보면
이 녀석과 얘를 곱하는 거죠. 그 녀석을 전화번호로 해서,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한 거지. 그리고 이 저항에는 변화가 없었죠. 변화 없이 바로 5호 이 녀석을 그대로 가져다가 직렬 저항으로 표현해주면 되고, 전화번호는 바로 이 녀석 둘의 곱한 값이다. 이게 바로 사실은 밀만의 정리예요. 이 녀석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자라고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바로 밀만의 정리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은 내용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 과정, 이 녀석으로부터 아까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한 번에 이 녀석으로부터 얘를 만들어내자라고 주장한 이론이 바로 밀만의 정리인데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뭐 여기가 이제 전압과 임피던스 사이에 이런 관계로, 물론 뭐 교류면 이렇게 물결 모양 주어져 있었겠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것으로부터 바로 이렇게 하나의 전압원과 여기 직렬 저항으로 만들어주는 이 이론이 바로 밀만의 정리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떤 과정? 앞에서 얘기한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녀석을 전류원, 이 녀석도 전류원, 이 녀석도 전류원으로 바꿔서 이 녀석을 하나로 합하고 얘를 병렬 합성저항 구해서, 그쵸? 얘는 그대로 가져다 쓰고 얘네 둘이 곱해서 전화번호로 가져다 쓰면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이동시킨 것이 그게 바로 밀만의 정리 공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 회로, 우리가 오음의 법칙, 뭐 회로 이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걸 알고 이 전원 변환을 이용하면 이거 간단히 얘를 이끌어낼 수가 있죠. 외우지 않고도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는 그런 정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렇게 하나로 바꿔준 것. 또 임피던스로 주어지면 역시 임피던스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식. 아, 복잡해 보였던 이 식이 그렇게 간단히 정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계산하라 그러면 뭐 밀만의 정리, 노턴, 뭐 대분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굳이 뭘로 쓸까 막 고민할 필요 없이 전원의 변환 그걸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일단 바꾸면 자, 2V를 2ohm으로 나누면 1A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가져다 쓰고 이것도 10을 2로 나누면 5A죠. 5A에다가 얘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그치? 그러면 된다 그 얘기지. 그리고 얘네 둘이 더하면 6A. 그리고 2ohm, 2ohm 병렬 얼마? 1ohm이죠. 1ohm 같은 값이니까 반절이 되지. 그래서 6A에 1ohm이 되고, 아, 이 녀석을 뭡니까 이제 우리가 전화번호로 바꿔주면 얘가 이렇게 다 흐른다고 보면 아하 6V가 걸리겠네. 6V에 1ohm, 그쵸? 어렵지 않지. 6V에 1ohm 이렇게 만들어주면 끝이다 그 얘기죠. 이것을 굳이 밀만의 정리를 쓰면 얘에서 얘로 한꺼번에 바꾸자라고 공식화해서 이런 식으로, 그쵸? 만들어낸 것이 이제 밀만의 정리일 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자, 여기 보면, 그쵸? 여기에서의 전류 요거였잖아. 1A 요거 나누기 요거, 그쵸? V1 나누기 Z1.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전류 그거였잖아. 요거, 그치? 그래서 V2 나누기 Z2를 이 둘이 더해서 얘가 만들어졌잖아.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쵸? 요 두 녀석의 병렬, 그쵸? 병렬이기 때문에 Z1분의 1, Z2분의 1분의 1이 곱해져서 전압원, 전압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의 요 녀석, 저항 또는 임피던스라고 하면 바로 그 값을 그대로 여기에 써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공식화한 그런 이론을 밀만의 정리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원 변환의 법칙으로 충분히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이제 가역의 정리로 가보면요. 가역의 정리라는 건 뭐냐면, 자, 어떤 이런 내부 어떤 회로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줘서 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럴 때 이쪽에서 빠져나온 요 녀석을 우리가 전류를 계산했을 때, 자, 이건 2차 측이니까요. 얘를 I2라고 해봅시다. 또 똑같은 여기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자, V2라고 하는 전압을 이렇게 가했어. 그리고 이쪽에서 역시 나오는 전류를 1차 측 전류니까 I1이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그쵸? 반드시 여기에는 어떤 성질이 성립하느냐? 바로 이 녀석과 이 녀석에서의 전압과 전류의 곱이
여기에서의 각각의 전압과 전류의 곱과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역의 정리다. 또 뭐 상반의 정리다. 이렇게 서로 반사되는 그런 정리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런 성질이 있다 정도. 시험에는 뭐 잘은 나오진 않지만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쌍대회로죠. 쌍대회로. 듀얼 서킷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쌍대회로는 사실상 서로 대응이 되는 그런 회로다. 듀얼 서킷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임피던스,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임피던스의 행렬과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행렬식, 행렬이 서로 동일해지는 그런 회로 관계를 성립하는 관계가 있을 때 서로 대응되는 회로다. 쌍대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그 정도 기억을 한번 해보는데요. 일단 전압원과 우리가 쌍대 회로로서의 그런 요소는 바로 전류원이고요. 직렬은 병렬. 왜냐면 어드미턴스와 임피던스의 어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가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리고 데브난 회로와 노턴 회로, 그쵸? 그 다음에 개방 회로와 단락 회로, 그 다음에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뭐 그럴듯하죠, 그렇지? 그리고 R이면 즉 저항이면 얘는 컨덕턴스, 그렇죠? 컨덕턴스 G, 그리고 L이면 C. 이런 대응 관계를 성립한 회로를 우리가 쌍대 회로다라고 하는 이 대응 관계 정도를 기억하고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고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회로가 있다고 합시다. 이 녀석하고 동일한 등가를 갖는 것을 바로 쌍대 회로로 한번 구성해 봐라.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먼저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 부분 지금 저항과 인덕턴스가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저항에 우리가 상대되는, 그렇죠? 그런 요소는 컨덕턴스였죠. 그리고 이 녀석은 컨덕턴스 G2라고 해봅시다. 이거에 대응되는 거. 그 다음에 C에 대응되는 요소는 L에 대응되는 요소는 C였죠. 그래서 근데 이 둘이서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얘네 둘을 직렬로 만들어 버리자. 그 얘기라고요. 아, G2와 C를 가지고 이렇게 직렬로 만들어 버린 것이 요 녀석의 쌍대 회로에 해당되고, 또 더 나아가서 자, 여기 R1이 지금 요 녀석하고는 R1이 직렬로 연결돼 있죠. 그치? 그럼 R1에 우리가 상대되는 그런 요소는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G였죠. 그럼 얘는 G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얘와 얘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요 녀석을 이 녀석과는 병렬로 연결해 버리는 거죠. 아하, 얘는 직렬, 쌍대 회로로 만들 때에는 G1을 컨덕턴스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버리면 되겠다 그 얘기지. 자, 여기까지 고려가 됐고요. 마지막 이 전체 이 부분과 C라고 하는 부분이 병렬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은 이 전체 부분과 C를 C행 대응되는 요소가 뭐였습니까? L이었죠. L로 바꾸고 병렬 그걸 직렬로 바꿔주자 그 얘기죠. 즉 이 녀석과 바로 직렬로 L을 연결해 버리면 그쵸? 이런 형태의 식이 최종적으로 이 녀석 모두를 고려한 이 녀석의 쌍대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때의 이 두 녀석은 서로 등가를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얘로 구성해도 되고 얘로 구성해도 된다 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쌍대 회로, 듀얼 서킷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서 10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자, 이런 녀석의 사실상 우리가 쌍대 회로를 한번 만들어봐라.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L1에 대응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C라고 할 수 있고 C1이라고 해봅시다. 그치? 얘랑 대응되는 요소로서 C1. 그리고 얘에 대응되는 요소는 그럼 뭡니까? 바로 L2가 되겠죠. L2. 그치? 그리고 얘네 둘이가 여기에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C1과 L2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직렬로 연결해 주는 것이 요 녀석의 쌍대 회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 녀석을 또한 역회로라고도 해요. 역회로. 일단 쌍대 회로의 어떤 구성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이걸 한번 다루니까요. 우선은 쌍대 회로의 요소들과 이렇게 변형된다라고 하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시험에서는 뭐 요 앞부분, 그렇죠? 요 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쌍대 회로의 어떤 서로 대응되는 요소들, 요 녀석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까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